맥스웰 방정식의 중요한 결과는 빛은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동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매질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에테르라는 정지에 있는 가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빛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에테르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공전 속도는 약 초속 30km입니다. 에테르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측정한 에테르의 속도의 크기는 지구의 공전 속도와 같습니다. 그럼 에테르의 바람의 방향을 왼쪽으로 분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이켈슨과 몰리는 빛이 에테르를 통해 전파된다면 에테르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켈슨과 몰리는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반투명 거울인 빔 분리기에 의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때 거울 1로 움직이는 빛은 에테르의 방향과 날아갑니다. 반면 거울 2를 향해 움직이는 빛의 방향은 에테르의 방향과 수직입니다. 나뉜 빛은 각각의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이때 각각의 거울에서 되돌아온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간 차이는 파동의 위상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위상차가 나는 두 빛은 검출기에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마이켈슨과 몰리는 이 간섭 무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간섭계를 90도 회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지연 효과가 반대로 뒤집히게 되어 간섭 무늬가 이동하게 됩니다. 마이켈슨과 몰리는 바로 이 간섭 무늬의 이동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거울 1에서 에테르의 흐름과 평행한 빛의 경로를 살펴봅시다. 빔 분리기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L입니다. 거울 1까지의 왕복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거울로 향할 때의 속도는 에테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값이고 빛이 이동하는 속도는 c-v입니다. 한편 빔 분리기로 돌아올 때의 빛의 속도와 방향은 에테르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빛의 속도 v만큼 더해줍니다. 따라서 왕복 시간 t1은 통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 식을 광속시로 묶어 정리하고 베타와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감마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값은 c분의 2L 감마 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직 경로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봅시다. 빔 분리기와 거울 2까지의 거리는 L입니다. 빛을 수직으로 발사합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빛은 에테르에 의해 왼쪽으로 밀려 Vt만큼 이동한 곳에 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V는 에테르의 속도이며 T는 빛이 거울 2까지 왕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빛이 실제 거울의 수직인 경로를 이동하려면 에테르의 흐름의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Vt만큼 비스듬하게 발사해야 빛은 수직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수직선과 빛의 발사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빛의 속도는 VQ만큼의 유효 속도로 발사되게 됩니다. 광속의 사인 세타 성분은 V와 같으며 사인 세타는 베타가 됩니다. 유효 속도는 C 코사인 세타가 되며 왕복 시간 T2는 다음의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C분의 2L 감마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로를 이동한 시간의 차이 델타 T는 T1-T2가 됩니다. 계산을 통해 시간의 차이는
C분의 2L 감마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번엔 장치를 90도 회전시켜 봅시다. 회전하기 전에 각각의 거울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왼쪽의 값들과 같습니다. T1은 거울 1, T2는 거울 2를 각각 왕복한 시간입니다. 회전한 장치의 빔 분리기에서 거울 1까지의 거리는 에테르의 방향과 수직이므로 이때 걸리는 시간을 T'1이라 하면 이 값은 회전하기 전에 T2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빔 분리기에서 거울 2는 에테르의 방향과 나란하게 되어 거울 2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T'2는 회전 전의 T1 값과 같습니다. 각 시간의 뜻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회전 후의 시간 차이를 델타 T'이라고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델타 T가 됩니다. 또한 회전 전후의 시간 차이는 2 델타 T가 되며 계산을 통해 아래의 값이 됩니다. 만약 에테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매우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근사됩니다. 잠깐 여기서 근사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x가 매우 작을 때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사용합니다. 감마는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고 2분의 1이 내려오며 베타 제곱과 곱해집니다. 따라서 감마는 1 플러스 2분의 1 베타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감마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베타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마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베타 제곱과 2분의 1 베타 4제곱이 되지만 2분의 1 베타 4제곱은 매우 작은 수이므로 근사되어 2분의 1 베타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항만 남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원래식에 넣고 계산하면 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구한 시간 차이를 빛의 속도와 곱하면 경로 차이가 되고 이를 다시 파장 람다로 나누면 우리가 관측할 간섭 무늬의 이동 개수가 됩니다. 이때 간섭 무늬의 이동의 변화는 파장 람다와 베타 제곱에 의존하는 식이 됩니다. 마이켈슨 실험 장치는 L이 11m, 빛의 파장은 500나노미터, 베타의 제곱은 10-8승 정도였습니다. 이 값들을 식에 대입하면 0.44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람다와 작은 베타 제곱이 만나 상쇄되면서 약 0.4개라는 눈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한 간섭 무늬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어떤 간섭 무늬의 이동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